내 얼굴은 멍투성이었다. 입술 한쪽엔 마른 피가 굳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대위 김승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돌아올 때 그놈들은 이 부대에 없을 거다. 이 어느 23년 화천에 얼어붙은 군사기지 한복판에서. 그 약속은 내 심장을 뒤흔들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희망 때문이었다. 강원도 화천 2023년 3월 제7보병사단의 엔터프라이즈는 새벽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공기는 칼처럼 차갑고 기름과 땀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강민재 22세 입대한 지 겨우 2달 된 신병이었다. 내 얼굴은 한때 밝고 희망에 차 있었지만 이제는 멍과 상처로 얼룩졌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이가 나를 응시하는 기분이었다. 두려움이 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부대는 생존의 전쟁터였다. 훈련은 혹독했고 규율은 엄격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훈련장에서가 아니라 어두운 복도와 창고 뒤에서 벌어졌다. 나는 그 전쟁의 표적이었다. 내 유일한 동료는 이동현 23세였다. 그는 마른 체구에 눈빛이 맑았지만 늘 초조한 표정을 지었다. 동현은 강하지 않았다. 총을 들 때 손이 떨렸고 구보 도중 숨이 차 헐떡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강철 같았다. 민재야, 우리 같이 버텨야 해.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게는 청운만마였다. 동현은 두려워했지만 나를 외롭지 않게 했다. 우리의 적은 박지훈 24세. 부대의 하사였다. 그는 키가 크고 목소리는 낮았으며 눈빛은 교활했다. 박지훈은 권력을 사랑했다. 그는 부대에서 왕처럼 군림했고 그의 미소는 칼보다 날카로웠다. 그의 패거리 최태민과 양준혁은 그의 그림자였다. 최태민은 덩치가 크고 말이 없었지만 주먹은 무자비했다. 양준혁은 날렵하고 조롱하는 말투로 사람을 찔렀다. 그들은 박지훈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그리고 대위 김승호 30세. 그는 부대의 전설이었다. 키가 크고 얼굴은 단단했으며 눈빛은 사람을 꿰뚫었다. 그는 엄격했지만 공정했다. 병사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멀리서만 봤다. 그는 나 같은 신병에게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화청이읍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겨울이 끝날 무렵 눈은 녹았지만 바람은 여전히 매섭습니다. 기업 내부에는 콘크리트 벽과 철제 침대 그리고 끝없는 주문들이 있습니다. 새벽 5시 경보가 울리면 우리는 얼어붙은 땅으로 뛰쳐나갑니다. 훈련장은 진흙과 땀으로 젖었고 창고는 어둡고 축축합니다. 그곳이 바로 박지훈의 왕국입니다. 그날 아침 훈련이 끝난 후 나는 창고 뒤로 끌려갔다. 박지훈이 내 머리카락을 잡아챘다. 너 뭐야? 감히 눈을 마주쳐. 그의 주먹이 내 뺨에 꽂혔다.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다. 최태민이 내 팔을 비틀었고 양준혁은 비웃으며 말했다. 신병, 여기가 네 자리야.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입술에서 피가 흘렀다. 두려움이 내 심장을 쥐어짰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멀리서 지켜보는 이동현의 눈빛이었다. 그는 달려오려 했지만 양준혁이 그를 밀쳤다. 너도 맞고 싶어. 동현의 주먹이 떨렸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박지훈의 미소가 나에게 박혔다. 내일 다시 보자. 강민재. 그들은 웃으며 떠났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동현이 달려와 나를 일으켰다. 괜찮아. 민재야, 괜찮아. 하지만 그의 눈은 젖어 있었다. 그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켰다. 박지훈을 고발하면 부대 전체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지만 침묵하면 나는 영원히 피해자일 뿐이다. 동현이 내게 속삭였다. 민재야, 우리가 같이 싸워야 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은 내 안에 불씨를 지폈다. 나는 고통스러웠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현과의 연대는 나를 일으켰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전우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다. 이동현은 내 옆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다. 박지훈의 그림자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식당 한가운데 박지훈이 나타났다. 그의 패거리 최태민과 양준혁과 뒤를 따랐다. 그는 내 쟁반을 스치며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다. 쟁반이 흔들렸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신병, 조심해. 그가 낮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독사 같았다. 나는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박지훈이 내 쟁반을 손으로 쳤다. 밥과 국이 바닥에 쏟아졌다. 이런. 미안하네. 그가 비웃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병사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주어, 강민재. 신병은 그게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쌀알을 주우려 했다. 두려움이 목을 조였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가 내 안에서 끌어올랐다. 나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왜 자꾸 이러는 겁니까?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 속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박지훈의 미소가 굳었다. 뭐라고? 그가 한 발짝 다가왔다. 식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때 이동현이 내 앞에 섰다. 그만해. 지훈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동현은 마른 몸으로 박지훈을 노려봤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박지훈이 웃었다. 너도 깝치고 싶어. 그는 동현을 세게 밀쳤다. 동현이 바닥에 넘어졌다.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동현을 일으키려 했지만 박지훈의 주먹이 내 얼굴에 날아왔다. 코에서 피가 흘렀다. 통증이 뇌를 찔렀다. 나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너희 둘, 내일 창고에서 보자. 박지훈이 으르렁거렸다. 최태민과 양준혁이 낄낄 웃으며 그를 따라갔다. 식당은 다시 시끄러워졌다. 하지만 내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심장 소리만 울렸다. 동현이 나를 일으켰다. 민재야. 괜찮아. 그의 눈은 젖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우리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그 순간 식당 문이 벌컥 열렸다. 대위 김승호가 들어왔다. 30세. 키 크고 엄격한 그는 부대의 전설이었다. 그의 눈빛은 식당을 꿰뚫었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를 침묵시켰다. 박지훈이 재빨리 말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위님, 신병이 쟁반을 떨어뜨려서 그의 미소는 교활했다. 하지만 김승호의 눈은 나를 향했다. 내 멍든 얼굴, 피 묻은 입술을 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강민재, 따라와.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를 따라갔다. 동현이 뒤에서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김승호의 사무실로 가는 길.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말해야 하나 박지훈을 고발하면 부대 전체가 나를 적으로 돌릴 것이다. 하지만 침묵하면 나는 영원히 그의 장난감일 뿐이다.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동현의 용기, 그의 떨리는 주먹이 내 마음에 불을 지폈다. 사무실 문 앞에서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건 내 존재를 건 전쟁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려 했지만 대위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김승호 대위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30세. 그의 얼굴은 단단했고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강민재.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박지훈을 고발하면 부대 전체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지만 침묵하면 나는 영원히 그의 장난감일 뿐이다. 군인이 되고 싶나? 피해자가 되고 싶나? 대위의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놓았다. 창고 뒤에서의 폭행, 식당에서의 굴욕, 박지훈의 교활한 미소. 말할 때마다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지만 대위의 눈빛은 나를 지탱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깔려 있었다. 강민재, 3일 휴가를 준다. 쉬어 돌아올 때 그놈들은 여기 없을 거다. 그 약속은 내 두려움을 갈랐다.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났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엄습했다. 박지훈이 이걸 알면 그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사무실을 나와 부대 정문으로 향했다. 화천의 바람은 차가웠고 내 멍든 얼굴은 욱신거렸다. 이동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야, 대위님께 뭐라고 했어? 그의 눈은 초조함과 기대로 반짝였다. 다 말했어. 나는 속삭였다. 동현의 얼굴이 밝아졌다. 잘했어. 이제 바뀔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 둘 다 박지훈의 보복을 두려워했다. 정문 근처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박지훈이었다. 그의 패거리 최태민과 양준혁과 뒤에 서 있었다. 강민재,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고자질했지. 그의 눈빛은 독사 같았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동현이 내 앞에 섰다. 지훈아, 그만해. 하지만 최태민이 동현을 밀쳤다. 박지훈이 내게 다가왔다. 너, 내일이면 후회할 거야. 그의 주먹이 내 배에 꽂혔다. 숨이 멎었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양준혁이 비웃었다. 신병, 여기선 우리가 법이야.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동현이 나를 일으켰다. 민재야.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통증과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3일간의 휴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집에서도 나는 평온을 찾지 못했다. 부모님은 내 멍든 얼굴을 보고 놀랐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지훈의 위협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대위의 약속은 희망이었지만 박지훈의 보복은 현실이었다. 밤마다 나는 악몽을 꿨다. 박지훈의 주먹,
동현의 떨리는 눈빛, 그리고 대위의 차가운 목소리. 나는 군인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3일 뒤 화천으로 돌아왔다. 부대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동현이 나를 맞았다. 민재야, 대위님이 움직였어.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박지훈과 그의 패거리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그날 밤, 창고 근처에서 박지훈이 다시 나타났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네가 날 망쳤다고 생각해. 그는 나를 벽으로 밀쳤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강민재, 그의 주먹이 날아오려는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박지훈, 멈춰. 대위 김승호였다. 그의 그림자가 창고 입구에 드리워졌다. 박지훈이 멈칫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위님, 오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도끼를 품고 있었다. 김승호는 나를 봤다. 강민재, 가.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하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뛰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3일 휴가 후 화천으로 돌아왔다. 엔터프라이즈는 여전히 콘크리트와 철의 냄새로 가득하다. 이동현이 나를 맞는다. 민재야, 그의 눈이 빛난다. 김 대위님이 박지훈을 조사했어. 놈들이 흔들리고 있어. 희망이 내 가슴을 채운다. 박지훈은 보이지 않는다. 부대원들 사이에 소문이 돈다. 하사가 징계받는다. 김대위가 화났다. 나는 숨을 내쉰다. 정말 끝난 걸까? 동현이 내 어깨를 두드린다. 우리가 해냈어. 민재야. 그의 미소는 따뜻하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불안하다. 박지훈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자가 아니다. 그날 밤, 훈련 후 창고로 향한다. 장비를 정리하라는 명령이다. 창고는 어둡다. 습기 찬 공기, 기름 냄새. 나는 혼자다. 아니, 혼자였다고 생각했다. 문이 쾅 닫힌다. 심장이 멈춘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움직인다. 박지훈이다. 그의 눈이 불타고 있다. 손에 나무 막대기를 든다. 강민재. 그의 목소리는 독처럼 스며든다. 네가 날 망쳤다고 생각해. 나는 뒷걸음친다. 지훈 하사. 그만. 말이 끊긴다. 그는 달려든다. 막대기가 내 어깨를 강타한다. 통증이 뼈를 찢는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이야. 그는 소리친다. 막대기를 다시 든다. 공포가 나를 집어삼킨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가 깨진다. 내 안의 두려움이 분노로 변한다. 나는 몸을 굴린다. 막대기가 바닥을 친다. 쾅. 나는 일어선다. 심장이 터진다. 그만에 내 목소리가 창고를 울린다. 박지훈이 멈칫한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친다. 그때 문이 열린다. 이동현이다. 민재. 그는 달려든다. 박지훈을 밀친다. 하지만 박지훈은 강하다. 그는 동현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너도 죽고 싶어. 나는 주먹을 쥔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군인이다. 나는 박지훈에게 돌진한다. 그의 배에 어깨를 박는다. 우리는 뒤엉킨다. 주먹, 발길질, 땀과 피. 창고는 전쟁터다. 동현이 일어선다. 그는 박지훈의 팔을 잡는다. 나 박지훈이 으르렁거린다. 하지만 우리 둘은 멈추지 않는다. 나는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
박지훈이 바닥에 쓰러진다. 박지훈이 막대기를 다시 잡는다. 그의 눈은 미쳤다. 너희 둘 죽는다. 그는 달려든다. 나는 동현을 밀친다. 막대기가 내 옆구리를 스친다. 통증이 눈을 가린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박지훈의 손목을 잡는다. 힘을 준다. 막대기가 떨어진다. 쿵! 나는 그를 벽으로 밀친다. 이제 끝이야. 내 목소리는 갈라진다. 동현이 내 옆에 선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다. 우리는 박지훈을 노려본다. 그는 숨을 헐떡인다. 그의 눈에 공포가 스친다. 처음이다. 그가 두려워하는 모습,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박지훈이 웃는다. 너희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낮다. 내 뒤엔 더 큰 놈들이 있어. 그 순간 창고문이 열린다. 빛이 쏟아진다. 대위 김승호다. 그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는다. 박지훈 그의 목소리는 천둥 같다. 무기 내려. 박지훈이 멈춘다. 막대기가 바닥에 떨어진다. 쿵! 그는 대위를 본다. 그의 미소가 사라진다. 김승호가 나를 본다. 강민재, 이동현. 물러서. 그의 눈빛은 단단하다. 나는 비틀거린다. 동현이 나를 붙잡는다. 피가 내 옷을 적신다. 하지만 내 가슴은 뜨겁다. 나는 싸웠다. 박지훈이 끌려간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내 귀에 맴돈다. 더 큰 놈들. 무슨 뜻일까? 김승호가 박지훈을 끌어낸다. 그의 눈빛은 차갑다. 강민재, 이동현. 따라와. 우리는 비틀거리며 따른다. 창고 밖. 화천의 밤은 얼음처럼 차갑다. 부대는 조용하다. 하지만 공기는 긴장으로 떨린다. 대위의 사무실로 들어간다. 그는 문을 잠근다. 그의 얼굴은 단단하다. 강민재, 그의 목소리가 낮다. 네가 용기를 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나는 숨을 삼킨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책상 위의 서류를 내민다. 사진, 보고서, 이름들. 박지훈은 꼭두각시야. 그의 말이 내 심장을 찌른다. 부대 내 괴롭힘은 몇 년째 이어졌다. 박지훈은 그저 실행자일 뿐. 진짜 배우가 있다. 나는 얼어붙는다. 동현이 내 옆에서 숨을 들이쉰다. 누굽니까? 그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김승호가 침묵한다. 그의 눈빛이 창문 너머 어둠을 뚫는다.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 하지만 너희가 진실을 열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린다. 중령 이재혁이 들어온다. 40세. 부대의 2인자. 그는 키가 크고 얼굴은 엄격하다. 병사들은 그를 존경한다. 그의 명성은 부대 밖까지 퍼져 있다. 김대위,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무겁다. 그는 나와 동현을 본다. 그의 눈빛이 내 멍든 얼굴에 멈춘다. 이게 뭐야? 김승호가 서류를 책상에 덮는다. 중령님, 조사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다. 하지만 나는 느낀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이재혁이 다가온다. 조사 신병들 때문에 부대를 뒤흔들 건가? 그의 눈이 가늘어진다. 박지훈은 좋은 하사야. 오해일 거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춘다. 박지훈의 말이 떠오른다. 더 큰 놈들. 이재혁의 눈빛이 이상하다. 그의 미소가 박지훈의 미소와 닮았다. 김승호가 나를 본다. 그의 눈빛이 말한다. 입 다물어. 나는 숨을 삼킨다. 동현의 손이 내 팔을 꽉 잡는다. 이재혁이 계속 말한다. 김대위, 신중하게 처리해.
부대의 명예가 달렸다. 그는 나를 본다. 강민재, 너도 알겠지. 군인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찌른다. 이건 경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혼란스럽다. 이재혁이 배우인가 사무실을 나온다. 동현이 속삭인다. 민재야, 뭔가 잘못됐어. 그의 눈이 흔들린다. 이재혁 중령. 믿을 수 없어. 나는 침묵한다. 이재혁은 부대의 영웅이다. 그가 괴롭힘의 배후라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 김승호는 우리 편인가? 두려움이 다시 나를 덮친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싸울 것이다. 동현이 내 어깨를 잡는다. 민재야, 우리 같이 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동현아, 끝까지 가자. 그날 밤, 부대는 잠들지 않는다. 소문이 퍼진다. 박지훈이 끌려갔다. 김대위가 뭔가를 찾았다. 병사들이 웅성거린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이재혁의 눈빛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김승호가 나에게 말했다. 너희가 진실을 열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 크다. 너무 위험하다. 나는 숨을 고른다. 대위 김승호의 사무실에서 나온다.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친다. 동현이 속삭인다. 민재야, 우린 해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부족하다. 이재혁의 경고가 우리를 짓누른다. 부대의 명예, 그의 말이 내 귀에 맴돈다. 며칠이 지난다. 박지훈과 그의 패거리 최태민, 양준형은 징계받는다. 그들은 부대에서 쫓겨난다. 소문이 퍼진다. 김대위가 놈들을 끝장냈다. 병사들이 나를 본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이는 눈을 피한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그저 살아남은 자다. 동현과 나는 훈련장으로 돌아간다. 진흙 냄새, 총기 기름 냄새, 익숙한 일상이다. 하지만 공기는 다르다. 더 이상 박지훈의 그림자가 없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쉰다. 자유의 맛이다. 김승호가 우리를 부른다. 그의 사무실은 여전히 차갑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있다. 강민재, 이동현,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너희가 부대의 썩은 뿌리를 드러냈다. 나는 숨을 삼킨다. 이재혁 중령은요, 내 목소리가 떨린다. 김승호의 눈이 가늘어진다. 그는 조사받고 있다. 증거가 쌓이고 있어. 그는 말을 멈춘다. 하지만 조심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동현이 내 어깨를 잡는다. 민재야, 우린 같이 싸웠잖아. 그의 미소가 따뜻하다. 나는 미소 짓는다. 우리는 전우다. 김승호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사진을 꺼낸다. 낡은 흑백 사진, 젊은 병사의 얼굴, 멍투성이. 나는 숨을 멈춘다. 그건 김승호다. 10년 전에 나도 너였다. 강민재. 그의 목소리가 낮다. 나도 괴롭힘을 당했다. 침묵했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나를 일으켰다. 그는 사진을 내게 건넨다. 너희가 나를 다시 일으켰다. 나는 사진을 쥔다. 그의 멍든 얼굴이 내 얼굴과 닮았다. 심장이 뛴다. 대위도 피해자였다. 하지만 그는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이걸 간직해. 그는 말한다. 그리고 잊지 마. 너는 군인이다. 나는 사진을 품는다.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울지 않는다. 나는 강민재다.
나는 싸울 것이다. 부대는 변한다. 새로운 규율이 생긴다. 괴롭힘은 줄어든다. 이재혁은 결국 조사를 받고 부대를 떠난다. 소문은 잦아든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전쟁은 내 안에서 계속된다. 동현과 나는 훈련장에서 나란히 선다. 바람이 우리를 스친다. 민재야, 동현이 말한다. 우린 괜찮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동현아. 우린 괜찮아. 하지만 내 손은 사진을 쥐고 있다. 김수고의 약속이 내 가슴에 남는다. 그놈들은 이 부대에 없을 거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나도 약속한다.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부대는 변했다. 박지훈과 그의 패거리는 사라졌다. 이재혁 중령은 조사를 받고 떠났다. 새로운 규율이 생겼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이 줄고 동료애가 피어났다. 이동현은 내 옆에 선다. 민재야, 우리가 해냈어. 그의 미소는 따뜻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동현아. 우린 해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뜨겁다. 나는 훈련장에서 총을 들고 뛴다.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친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군인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내 안에서 계속된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누군가는 너를 짓밟고 누군가는 너를 외면한다. 하지만 용기는 모든 걸 바꾼다. 나는 침묵할 뻔했다. 두려움에 굴복할 뻔했다. 하지만 동현의 손, 대위의 약속, 그리고 내 안의 불씨가 나를 일으켰다. 너도 그래. 네 안에 불씨가 있다. 침묵하지 마. 목소리를 내 싸워. 이 이야기가 너의 가슴을 울렸다면 멈추지 마.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내 이야기를 들려줘. 언제 용기를 냈었나? 언제 싸웠나? 나는 강민재. 이건 내 이야기다. 하지만 너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다.